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향수를 뿌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미지 상승, 이미지 개선이란 말이에요. 귀여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멋있는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이성에게 어필하는 향, 이미지에 관련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페로몬이죠. 정말 이 페로몬이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 이 페로몬을 뿌리면은 이성에게 어필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향사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페로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페로몬은 동물이나 이 곤충이 같은 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입으로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냄새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로몬인 건데, 예를 들어서 개미는 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페로몬을 남기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성을 유혹할 때 페로몬을 분비하고, 설치류의 동물들은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면 그 경고 페로몬을 날려요.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종의 동물이나 곤충들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의도하거나 설계한 게 아니고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다. 무의식적인 냄새 언어다. 이 페로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페로몬이라는 게 이성을 유혹할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다. 냄새 언어로서 위험을 알리거나 어떤 걸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페로몬이 나올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논쟁 중이에요. 1971년도에 인간 여성의 어떤 생리 주기가 함께 지내면 맞춰진다는 맥클린톡 이펙트가 발표되면서 인간도 페로몬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많은 과학자분들이 그거는 어떤 페로몬의 후각, 냄새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 패턴일 뿐이다 라고 반박했어요. 페로몬이 만약에 분출이 된다면 우리가 그 페로몬을 인지하는 기관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페로몬을 받는, 페로몬을 수용하는 기관이 이 보메로 나잘 기관, 일명 VNO라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엄청 태화됐어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쓸모가 없어서. 우리는 언어로 이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페로몬은 냄새 언어라니까요. 냄새로 의사소통하는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화가 됐어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나와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페로몬 향수는 뭐냐? 지금 시장에 페로몬 향수 뭐 이성을 유혹하는 향 광고나 이런 거 인스타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되게 매력적인 이성이 딱 지나가고 이거 페로몬 향이에요 이런 건데, 그런 건 그러면 뭐냐? 마케팅입니다. 사실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영상 광고를 했다고 보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이미지, 모델 이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마케팅이다. 첫째 키워드, 강렬한 텍스트죠. 이 글자가 주는 어떤 힘. 두 번째는 이미지, 내 이성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그 환상. 세 번째가 모델, 내가 이 페로몬을 뿌리면 저 모델처럼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이런 효과.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페로몬 향수에 어떤 매력적인 이성, 여성, 남성이 안 나오는 광고는 없잖아요.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우리의 뇌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들였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여기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페로몬 이런 거 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우리 감독님께서는 보이시겠지만 페로몬 향료가 있어요. 회사별로, 나라별로 있어요. 사실 딱 막상 페로몬 향 맡아보면 그 정도인가 싶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 페로몬의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속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페로몬이 이성에게 어필하는 데 효과가 없다면 선생님, 조향사님, 이성에게 어필하는 향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향을 통해서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는 내가 멋있어야 돼요. 이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향수는요 근본적으로 플러스 알파예요. 향수가 A가 될 수 없어. 향수는 A1, A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 매력 없는 사람을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거는 그건 욕심이다. 그건 다 상술이다. 이미 어느 정도 자기 관리도 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치면 향수를 그 사람에게 뿌렸을 때 이게 배가 되는 것이지, 향수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성에게 어필하는 향을 뿌리기 전에 일단 내가 멋있는가, 일단 내가 관리를 하나, 이거부터 따져야죠. 극단적인 예시로 진짜 막 깨지제
잘 안 씻어. 근데 선생님 저 향수 뿌려서 차은우가 되고 싶어요. 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타겟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이성이 아니라 특정 이성이 딱 있어요. 얘 한 사람한테만 내가 어떤 향으로서 어필하면 돼. 그러면 편도체와 해마를 이용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향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각각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하는 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평가가. 똑같은 향을 맡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가 다르잖아요. 주관성이 강해서. 그 친구가 만약에 좋아하는 향을 안다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향을 뿌리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커플분들이 뭐 원데이 클래스나 이렇게 해서 이 향수 아틀리에 공방 왔을 때 실제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요. 첫째로는 각자가 좋아하는 향을 다 뽑아요. 추려요. 그 다음에 상대편 이제 있는 사람이 각자의 연인을 위해서 향을 그 안에서 고르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모든 향에서 자기가 그냥 나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너 이거 뿌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을 갖다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배합해서 향을 만들거나 뿌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매력이 배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해마인데 기억이에요, 기억. 아무리 좋은 향이더라도 그 향에 관련된 기억이 안 좋으면 평가가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렛 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특정 여성이 전 남친이랑 되게 안 좋게 헤어졌는데 그 전 남친이 바이올렛이 중심인 향을 계속 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학습이 되거든요, 이 해마가. 아무리 훌륭한 바이올렛 향수를 뿌려도 무조건 그 여성분에게는 그 향의 평가가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좀 좋은 향을 좀 추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타겟을 정해라. 그 타겟 한 명이 평가가 좋았던 이 향을 추려라. 그 타겟 한 명이 과거의 어떤 추억이 좋은 향을 찾아라. 그걸로 배합해서 향을 만들거나 향수를 뿌려라. 이렇게 결론 줄 수 있겠네요. 페로몬이라는 어떤 글자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논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페로몬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기관 중에 하나인 보메론 나잘 기관이 퇴화됐기 때문에 느낄 수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 페로몬 향수에 돈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자분들 중에 페로몬이라는 주제로 해서 아예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했어요. 말렸어요, 제가.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속는다. 속을진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향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브랜드 평판이 날아가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페로몬 향수, 페로몬이라는 글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유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는 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향수 브랜드에서 이건 이성에게 어필하는 페로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 어떤 오리지널리티한 매력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요즘은 개인 개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나만의 것을 찾아서 본인의 것을 더 발전시켜 보세요.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이미 지금 출시되고 있는 페로몬 향수가 많은데 걔네들의 그 향이 다 다르냐? 다 달라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향료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국가별로 그 페로몬을 해석하는 향취가 다 다르고요. 향료 회사마다 그 페로몬 향료를 만드는 회사마다 또 향취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페로몬 향료를 내가 받았어. 뭐 A라는 회사에서 페로몬 향료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향수에 페로몬 향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향수 하나에는 6가지부터 많게는 12가지 향료를 섞는데 그 나머지 11가지, 나머지 최소 5가지 향료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뭐 예시를 들어서 페로몬은 다 똑같아. 근데 이 첫 번째 페로몬은 과일 위주로 섞었고 또 두 번째는 페로몬 주제로 해서 풀, 허브, 그린 이런 거 섞었고 또 어떤 거는 우디, 또 어떤 거는 플로럴, 어떤 거는 엠버, 어떤 거는 머스크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좀 치우쳐져 있기는 해요. 페로몬이라고 하면 보통 머스크나 뭐 약간 뭐 좀 진한 거, 농도 진한 거 우디, 머스크, 엠버 이런 애들이랑 많이 섞지 밝은 느낌의 계열들의 향료들이랑은 페로몬을 좀 많이 잘 안 섞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향이 주는 색감과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섹시하고 이성에게 어필하려면 섹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과일의 싱그러움이 섹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치우쳐져 있다. 브랜드마다, 회사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똑같이 페로몬 향수라는 타이틀을 내걸어도 향취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좀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 페로몬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생물학에서 취급하는 것 같은데 해석이 다 달라요. 애초에 페로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도 논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동물의 페로몬을 뭐 채취해서 맡아가지고 만들거나 우리가 상상해서 추측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페로몬은 이럴 거야. 페로몬은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이런 향취야.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냥 단어만 빌려서 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페로몬이라는 향료가 좋긴 하거든요. 되게 매력적인 향료긴 해요. 근데 이성을 어필한다? 뭐 섹시하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리해 좀 보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페로몬 향수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뭐 그게 매력 어필이 돼서 뭐 좋아하는 이성이랑 연인을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페로몬 때문은 아닐 수 있다. 향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그 페로몬 향 외에 다른 요소일 수가 있다. 마케팅적 요소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더 매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고 플러스 알파 시킬 수는 있지만 나만의 것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 내 고유의 것, 내 개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되기 보다는